안녕하세요. 신기술 388강 강의해 봅니다. 포스팅을 만나보시려면 네이버 블로그 신기술 388강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제 영상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을류일주 여자 갑오일주 남자입니다. 궁합을 보겠습니다. 궁합을 보기 이전에 개인의 사주 기운이 더 크고 그것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주 하나가 극단적으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 반대편 사주가 좋고 조화 능력이 있다 하여도 궁합이 평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 과목을 보죠. 근데 다 100점인데 어느 한 과목은 20점, 30점 맞으면 합격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자 을류 일주인데 축월생이죠. 그래서 해자축월의 해자축시기 때문에 수인성의 44% 배정되었습니다. 경신의 유금이기 때문에 32%. 그래서 을류일주는 관인이 왕한 사주예요. 금수 관인 왕격이 되고 을목이 축월의 해수의 생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신약격이 됩니다. 8%니까 외로움증도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타양살이를 꿈꾸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이분은 실제 부산 사람인데 갈매기의 고향, 부산 갈매기. 근데 타지에 살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또 사주를 보셨고, 화식상이 정화 하나 있죠. 그리고 기축 이렇게 돼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목화는 빈약하고 금수가 왕하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격에 12신격이 들어와 있고 을류일주 을류대운이니까 복음에 해당된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2신기는 정유일에 무신시에 보셨어요. 그러면 정유면은 제격이죠. 근데 돌려보니까
병살이 나왔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아픔, 질병, 골병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내담자의 관심사 그거를 이제 내정법 미리 정해서 점사자가 본다. 왜 보러 왔는지에 대한 목적사를 추정하는 기운을 보는 거예요. 이 12신기는 그리고 사주와 대운과 오행육친표, 대운표 이렇게 해서 전체 분석을 하면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질문을 토대로 보면 자, 축월의 을류일주 사주인연법 무엇을 먼저 보는 건가요? 무엇을 먼저 봐야 되죠? 자, 모든 기운은 자신의 기운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인연도 어찌저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굴러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밝기, 비수로 치면은 룩수가 있죠. 사람마다 자기의 룩수가 있어요. 원래는 다 밝은데 살아가면서 치이고 치이니까 나약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가둬져 있기도 하고 빛을 잃어가 있는 상태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요행을 바라게 되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연과 운명이 펼쳐지고 만나고 헤어진다는 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주와 인연법을 이제 공부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내면적인 에너지 기운의 양이 잘 갖춰져 있고 잘 돌아가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명예가 좋아도 암에 걸리고 골병이 들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밝은 생각을 일단 가져야 그 다음에 인연을 기대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그건 그 다음적인 거니까. 그래서 축월생은 12지지 중에서 살얼음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겨울 행사가 많죠. 뭐 산천어 축제, 무슨 송어 축제, 그죠? 다 이 축월에 하는 거예요. 축월, 꽁꽁 얼어붙은. 사람이 살기에는 캐나다 북부의 에스키모인들은 살지만 우리 한민족은 온도가 맞질 않아요. 적합하질 않아. 그리고 체질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가 음일간이잖아요. 근데 또 여자이죠. 그러면 음이 벌써 3번 겹쳤죠. 그리고 출생 시간이 해시가 됩니다. 아주 어둡고 축월에 해시면 아주 춥기 조금 전 그 기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신유 축해가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거기다가 대운이 을류 복음에 유금이 또 가세를 해서 축토와 합을 하고 있다. 요게 운이고 사주의 타고난 것과 조짐은 이러하다라고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의 체질과 기운은 냉증이 매우 높다, 어둡다, 생각이, 그리고 우울하거나 생각의 불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 상태의 기운이 돌지 않겠죠. 여기서 보면 이게 자전거 체인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이 같은 복음인데도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데 복음이 오는 거하고, 이렇게 자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폭발할 것처럼 막 뛰다가 갑자기 또 싹 사라지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인체의 주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업으로 쳐도 여기는 돈 벌고 완전 망하고 쪼들리고 없고 또 막 벌리고 이러면은 못 살죠. 사업도 안정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맞는데, 그래서 이게 잘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기운이 돌고 있진 않구나 라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서적인 상태와 우울증, 그 다음에 기운이 제대로 운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정체되어 있구나,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이분의 정서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축월하면은 이렇게 좀 우울해지는 그런 기운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또 체크해 줘야 되고, 또 점검해서 수련해서 또 살려줘야 되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알코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생력이 없는 8%라고 했어요. 자생력이 뭐냐면 수생목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이 작은 꽃씨에 자꾸 뭘 주려고 해봤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시들어지고 썰렁해지고 더 생명이 죽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생목이 안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이 을목은 기다려야 되는가? 목화가 들어올 때 얼음이 녹아지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목화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는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죠? 그러면 수목원에 가서 낮에 태양을 보고 광합성을 받으면서 걸으면 매우 좋겠죠. 예, 그것도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당장 이 우울한 걸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 머리가. 그래서 가장 손쉬운 목화가 알코올이에요. 목화가 담배입니다. 담뱃잎이 목이죠. 거기에 불을 붙이면은 목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수성이죠. 뚜껑을 따기 전에는 수성이고요. 그것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나면 목을 건너뛰고 화성이 돼버리는 게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죠. 건너뛰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울해지면 몸은 행복해지려고 행복한 호르몬을 원해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그런 담배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추골의 을목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보호자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중독이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런 기운적인 거 체크,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상담 살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돈 문제가 있어서 괴롭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날라갔는데 이게 남자가 이 사주를 보면 주식을 하는 사주이시거든요. 그거는 뭘로 보냐면 사주가 이렇게 재성이 발달을 했는데 이 뒤에서 들어오는 화식상이 과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탕 성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이나 그냥 컴퓨터로 앉아서 싹싹싹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씩 이렇게 챙기는 그러한 거에 한번 빠져버리기가 쉬운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도박 주식 이런 거 경마도 합법이지만 중독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인 도박이 경마, 경륜 다 아시죠? 주식 그런 거예요. 근데 사주의 구성이 식재가 84%입니다. 게다가 무인성이에요. 무인성의 사주는 인성 체크를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 무인성에다가 비겁까지 없으면, 근데 이게 다 식재로 갔기 때문에 먹고 살고 마시고 돈 사치 이런 쪽으로만 사주가 기울어져 있는 사주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간목에 수성 없고 화식상이 더군다나 여기는 완전히 담합을 해버렸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오미 합국이 지지에 올 지지가 다 합국의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최고 스승을 붙여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승을 다 붙여준다고 다 되진 않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이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기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산에 불이 난 거예요. 강원도에 산불 나면 며칠 가서 수조 원을 태워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헬기가 있고 뭐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람 안 불고 좀
비라도 좀 내리면 고맙고, 그죠? 날이 빨리 밝아지기를 바라고, 그죠? 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간이 매우 미약한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주식하는 사주고, 주식을 하면 말아먹기 딱 좋은 사주다. 왜? 이게 하려고 하는 것만 크고 여기서 제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제어 장치가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기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오래오래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돈이 돼. 근데 이거는 제어가 안 되니까 올라가면 계속 그냥 올라가는 줄 알고 계속 가. 조금 놔두면 몇 배인데 이렇게 되는 게 이 식생제사주예요. 그래서 욕망과 열정은 높고 실제 기술은 떨어진다. 주식 기술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하는 사주의 기운이 있고 을목이 들어오면 사오미 합국의 을목이 다 불살라져서 날아가 버리는 사주죠. 근데 그의 희생 인연으로 요 을목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축에 합의돼서 되면 이분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기한테의 제격이 기축이란 말이에요. 기축. 그런데 축월생에 있는 지장간의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얼음 안에 얼어붙은 땅이 안에 있다는 거거든. 그럼 땅으로서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땅은 씨를 생산해내는 역할이잖아요. 얼어붙었으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기토니까 편재가 되잖아요. 편재 속에 숨어있는 기토 편재가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유금이 합을 해서 유축, 사유축 합금, 왕지죠. 유금이. 요 왕지가 을목의 돈을 끌어당겨서 가져가죠. 유축금이니까. 이 축은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이 유금 입장에서는 사라지게 하려고 하잖아. 가져가려고 하잖아. 근데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와서 그래, 그거를 증명해 보자. 내가 도와줄게 해서 한 번 더 긁어내죠. 그러면 축 날라가고 축 속에 기토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제격이 날라가게 되는, 그래서 유금만 강해지게 되는, 돈 날라가고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사주에 이제 격국표 인연법을 보면은 이제 상담의 그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핵심 질문에 돈 투자했고 돈이 날라갔는데 남자는 나를 안 놔주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자, 유축 합의되면 재는 사라지고 관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야. 본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돈은 날아가고 남자는 남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포스팅 내용에 대한 이 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신기술 이 사주 격국표 12신기하고 초사운 내정법 보는 거 하고 이 인연법 보는 거는 카페로 들어오셔서 교재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여명, 금수, 남명, 화토왕 이러면은 상생을 하니까 궁합이 상생하는 좋은 궁합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금수가 이쪽을 채워주고 화토가 채워주네요. 그죠? 그러면 서로 없는 것을 보완받으니까 이러면 상생하는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고급 비법인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60의 화성이 8%의 화성에게 가지고 가서 내가 생해 줄 테니 기분 좋게 받아라 하고 60만한 화성이 싹 들어와 버리면 이쪽에서 이거를 반갑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적인 생각으로. 못 쓰죠. 부담되기도 하고 소화할 수가 없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막 양푼이 밥을 막 계속 먹이는 거야. 막 갖고 와서 막 그거 보자마자 별로 반갑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 사주도 극단적인 기운이고 여기도 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은 궁합을 세세히 사실은 안 봐도 절반 정도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주가 어느 정도 유연성, 자기도 좀 보완을 받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나눠주고 이런 것이 유연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상생이 이루어지는 궁합이 되는 것이지 이런 극적인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렵다. 근데 이게 지금 양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상생궁합이 아닌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 궁합이 조화가 우선이냐 개인의 밝음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궁합은 밑도 끝도 없이 포개놓고 조화가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먼저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사주 자체가 유연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또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를 다양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들이 잘해요. 이렇게 극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혼은 그냥 사랑하고 가정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힘들죠. 결혼은 제2의 또 다른 성장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유연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 길어졌는데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